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 원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신 위원님은 배지수 위원님 한 분이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하나여 10분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종료한 후에 동료 위원님들께 추가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송현동, 볼리동, 본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임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힘써주고 계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나라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생활 속 누구나 사진, 미디어 창작 활동을 영위하는 시대입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하여 시민들은 상시 자신을 사진이나 미디어로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미디어 파사드를 추진하여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의 평화의 빛 미디어 파사드에 이어 지역 사진 미디어 발전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8회 개최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최한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회 대비 2배 증가한 20만 3,500여 명을 달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1년 비엔날레 평가에서는 총점 86.2점으로 전국 6개 비엔날레 중 유일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에 이룬 값진 성과로서 지역 시각예술의 새로운 역사이자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과를 기반하여 지역 시각예술이 도약할 기회를 얻은 이때에
대구시 차원의 장기적인 시각 예술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모든 시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기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발생한 국제적인 흐름이며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소통의 트렌드로서 나라와 세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진, 미디어 시대에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진 미디어 전용 전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엘리제 박물관은 1985년 유럽 최초 사진 전용 박물관으로 17만여 점의 스냅 사진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대형 화면에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가운데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전시하여 시와 시민들이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2010년 개관한 포토그라피스카 역시 사진 전용 미술관으로 큰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미술관으로 작가, 시민 누구나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토그라피스카는 스톡홀름의 성공을 기초해 에스토니아, 탈린, 뉴욕, 런던에 공간이 설치될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성공으로 사진, 미디어의 도시가 된 대구에 우리나라 사진 예술의 거점이 될 사진 전용 미술관이 개관되어 작가와 시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사진, 미디어 작품을 전시, 공유할 수 있다면 대구는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 미디어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 및 우리나라 사진 예술의 거점 공간이 될 사진 전용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차원의 정책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사진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전시장이 개관되어 지난 30여 년간 지역 작가들과 생활예술 동호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전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한 두루공원은 지역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여가 공원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가 있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관람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은 30년이 지난 만큼 노후하여 현 시대가 바라는 시각예술 트렌드에 적합하지 못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공간 구조로는 사진 미디어 예술의 발전성과 개방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작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30년 된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이 너무 복합적인 예술 장르를 포용함에 따라 전시장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사진 전용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장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진 비엔날레의 거점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예식장으로 운영되던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회복되고 간송미술관까지 조성되고 있으니 문화예술회관을 사진 미디어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회화, 조형, 설치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이 지역 시각 예술의 장기적 발전과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된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사진 미디어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을 지역 회화, 조형, 설치 예술 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태동지이며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대구미술관과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간송미술관을 동시에 보유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지역 시각예술을 선도해온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과 지역 작가님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정체성 있게 리모델링하여 지역 시각예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구리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자연스럽게 찾아와 세계적인 사진작품 전시도 즐기고 또한 시민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교류, 전시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수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의 시각예술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제8회째 맞이하는 대구사진비엔날레는 32개국 3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과감하게 동산병원 현장을 찾아가는 전시를 시도한 결과 관람객 20만 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21년 전국 6개 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비엔날레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상황과 고민을 시의성 있게 담아냈다는 점과 예술성, 운영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세계적 사진축제로의 도약에 좋은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1920년대 전후부터 서병호, 박기돈 등의 전통서와 함께 이상정, 이인성, 이쾌대 등이 서양 화단을 형성하며 서울, 평양과 더불어 대한민국 근대 미술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세계적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미술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이어가고 미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10수년간 대구시 시각예술의 핵심 거점이 될 주요 시각예술 인프라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 중인 시각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대구미술관은 수준 높은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이인성상, 디 아티스트를 통한 인재 발굴, 작품의 수집과 연구사업 등으로 대구 미술의 위상을 상징하는 시설로 국내 3대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BTL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예식장으로 운영되는 논란이 되어있는 부속동이 수일 내에 미술관의 품으로 돌아오고 4월 임대 계약 후 1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는 전시 교육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대구미술관은 BTL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술관 전체 공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속동에는 대구 근대미술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관, 카페 등의 편의시설, 교육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미술관 옆에는 국보급 문화유산을 보유한 간송재단의 최초 상설 전시관인 대구간송미술관이 자리잡게 됩니다. 내년 말 대한민국 고전미술을 대표할 대구간송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면 대구미술관과 함께 시각예술 클러스터화되어 대구 시민은 물론 세계에서 찾는 국가적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대구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내의 수준 높은 근대미술 작품을 대구로 가져올 국립근대미술관을 공약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청 부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대구는 대구 시립미술관, 대구 간송미술관이 이어 국립근대미술관까지 보유함으로써 도시의 격을 한층 높이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시각예술 도시로 국내의 미술 애호가들과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 구축 외에도 대구시는 시각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시각예술의 미래는 청년 예술인 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청년 작가들이 지역 문화예술 중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발전소, 수창 청춘맨션, 가창 스튜디오, 범어 아트랩 등의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Y 아티스트, 영 아티스트, 청년 작가상, 청년 미술 프로젝트, 미술대학 연합전 등 젊은 예술가들이 전시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판로 개척과 예술 창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지역작가 미술작품 대여사업, 범어지하상가 재정비를 통해 예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시각예술인들의 수도권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 하랑가에 전시공간을 임대해 제공하는 대구 갤러리 운영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대작가 재조명전, 사진 비엔날레, 대구 사진예술제 등 대구 미술사진예술의 유산을 높이는 대규모 이벤트 전시와 함께 최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미술시장을 겨냥하여 대구 아트페어가 국내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 잡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미술계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시각예술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과 관광에까지 긍정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진 비엔날레와 우리나라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사진 전용 미술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만약 사진 미디어 전용 미술관이 조성되면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물론 사진예술 관련 거점 공간으로 사진을 포함한 미디어 아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 중 특정 장르만을 위한 전문 공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역을 포함한 국내 사진예술계의 수요,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예, 조각 등 타 시각예술 장르와의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전국 사례를 확인한 바로는 광주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부터 사진 전시관을 운영 중이나 최근 전시 수요 및 관객 규모 등을 검토하여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강원도 영월은 2002년부터 동광국제사진제 추진과 함께 수집한 자료 등으로 박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화 전시관과 사진 전용 전시관은 전시 시설 및 운영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사진 전용 전시관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진 예술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람 수요,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 필요성 및 규모와 형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사진 미디어 거점으로 구축하고 대구미술관과 단송미술관을 지역의 해와 조형 설치예술 거점으로 구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개관 이후 지난 30년간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기획, 대관 전시를 통해 해와 사진, 서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의 작품과 작가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지역 대표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수집과 연구, 기획전을 통해서
대구 미술의 위상과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시각예술 전 분야의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활짝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휴관, 행사 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은 90% 이상이고 그중 민간의 대관 전시 비중이 58%를 차지합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전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보다 큰 규모의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지역 시각예술 활동 인구가 많고 전시 수요가 많다 보니 미술계에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전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은 공원독지법에 따라 건물 중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의 장르 간 융복합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은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복합 전시관으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대구는 국내 1세대 사진가 세계력이 활동하며 근대 사진을 주도하는 도시이자 2006년부터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진의 도시로서 사진 전용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시각예술 전반의 전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시장 확보가 힘들다는 시각예술 전반의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전시장 기능, 규모, 장소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해주신 배주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대구를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시정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시원하시죠?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시장 안전과 전시 효과 증대를 위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모든 그 시각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시민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정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다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이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의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낡고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행사나 발표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이 대구 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앞으로 사용할 30년의 어떤 그런 활용도를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때까지 사용했던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30년의 기능에 너무 중점을 두고 다가올 30년을 또 사용할 리모델링 역시 뭔가 이 복합적인 공간으로만 간다면 문화예술회관의 좀 정체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이 리모델링의 이 방향성을 좀 더 현재 시대의 트렌드에 좀 맞게끔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대구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보면은 사실 과거에 시민회관이 콘서트하우스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행사 공간이면서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동시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오로지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적인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또 다른 과거의 시민회관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청사가 건립이 되고 신청사 후적지 부분들에 있는 시의회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부분들은 다음 8대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후대 시의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특정 전시 공간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되 복합적인 전시 공간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좀 더 좀 수요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뉴욕이나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유명 도시들에 가보면 어김없이 그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김없이 찾는 명소가 그 도시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원들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원은 두류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시민들이 연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팔공산이 아니라 두류공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류공원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 공간인데요. 저는 이 두류공원이 이제는 문화예술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류공원을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대구시와 또 공무원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도 우리 두류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데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배주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반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4분입니다. 먼저 정청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달수 출신 국민의힘 정청락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망명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인자를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권력을 통해 행정,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이 될 두류공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법 제70조 및 합정법
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2020년 기준 전국 13개 시로 33개소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 경북 4곳 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관광사업의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례 사항인 관광기능개발 기금 융자 지원은 관광특구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관광기능개발기금 융자 지원 예산은 3,800억 원으로 코로나로 주객탄을 맞은 해당 지역 관광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남미와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개공지 사용, 5개 광범을 완화,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 해당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 관광특구가 한 곳도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지역 관광산업이 어려운 이때에 대구시가 앞장서서 관광특구를 진행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역 자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관광특구 정책을 잘 활용하면 지역 관광 창업 및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며 호텔 등 관광 인프라에도 효과적인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사가 일하는 달서구 두루동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루동과 두루공원은 83타워 2월드, 코롱 야외음악단, 문화예술회관, 지하철 2호선 등의 인프라가 제약되어 있어 지역, 문화, 교통이 융합된 대구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난 3월 31일 서대구 역사가 개통되었고 여기에 신청사가 입점되면 두루공원 일대는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행정, 문화, 위락,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루공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의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계획에 두루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 계획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대구시와 달서구가 협력하여 두루공원 관광특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두루공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표하여 면밀히 진단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기능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신청하면 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정책입니다. 즉, 대구시가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에 아직까지 관광특구 하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 및 대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대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조직 증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군 간 균형 있는 소방 행정을 위한 남부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회 시스템과 기술이 고도화되고 삶의 양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 안전의 위험 요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는 사회 안전 시스템의 확충을 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소방 행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소방 행정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2008년 1,610명이던 소방 공무원의 수를 현재 2,842명까지 늘려서 시민들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기간 내에 대구 시내 소방서는 한 곳만이 신설되는 데 그쳤습니다.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119 안전센터 5곳이 넘을 경우 한 곳에 소방서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많게는 8곳의 119 안전센터를 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산하 소방서의 소방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행정조직인 소방서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이자 공공기관 시설인 소방서는 인근 지역에 반사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과 지역 내 소방 대응력의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관할 내 자치구군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남구에 남부 소방서를 신설해 대구시 소방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균형 잡힌 소방 대응력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구는 여전히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구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방관서의 부재라는 문제가 아닌 소방서에서 행하는 각종 안전교육 및 사업 등의 소방행정에서 지역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소방안전행정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고려하면 자치구 군별 소방서를 두어 구군청과 재난안전행정을 연계해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구에는 8개 단지 3,710세대의 공동주택이 현재 건설되고 있으며 건축 심의 과정을 거친 재개발, 재건축 세대는 15,000여 세대가 됩니다. 동시에 과거 구도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과 앞산 중심의 산간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특화된 소방 대응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모든 주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영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행정조직의 부재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대구시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미군 부대 등 도시개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기반 시설이나 도시개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기에 소방서의 신설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행정이 과거와 달리 시민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구 주민들의 안녕과 부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 소방서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경훈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배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 안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경훈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종사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3월 16일 대구시의 제2대구의료원 동부권 건립 발표를 반영하며 제2대구의료원을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부 지역에 건립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전체 의료기관의 5.2%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 했으며 지금도 변함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입원 병상 부족을 겪으며 입원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시민이 발생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작년 2월 대구시장 코로나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용역 결과에서 400에서 500병상 규모로 동부권의 제2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며 27년 공공을 목표로 하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동부지역 건립 제한 이후로 먼저 공공의료 확충,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시 동부지역은 신서혁신도시, 대구 스카이시티, 안심 뉴타운 등 인구 순수율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의료 수요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안심지역 신선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교육과 의료 산업의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고 있지만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정규 여건 만족도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통해 의료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태국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에는 신약 개발 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의료 생산센터, 실험동물 자원은행, 한국내연구원 등 의료 관련 우수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입주 기업들이 상주해서 제2대구의료원과 함께 산업형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1919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서남권이 209병상으로 동부권 101 병상의 2배 이상으로 높았고 필수 중증 의료 지역 내 이용률도 서남권이 70% 내외로 동부권 5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 혁신지구 안심지역은 동부권에서도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제2대구의료원이 동구 안심 혁신주에 건립된다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구지역 신서혁신도시 제2의료원 건립을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구시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대구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개혁하고 있는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국비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설립 장애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고 과거 의료 확충이 만성적자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설 및 인력 투자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준비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위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이유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과 지역 기초음악진흥의 중심적 기가를 담당한 대구 성악콘쿨의 의미를 돌아보고 음악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음악콘쿨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유문화도시입니다. 특히 대구의 공연예술 중에서도 음악 분야는 전국 유일의 오페라 하우스와 클래식 전용 극장인 콘서트 하우스를 중심으로 지역 음악 예술인들의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문화도시는 단순히 공연장 등의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문화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 콩쿠르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 콩쿠르를 보유한 도시가 되면 세계 최정상의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찾아와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고 수준 높은 예술을 경쟁하면서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콩쿠르 수상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자신들의 이력 사항에 해당 도시 콩쿠르 일상을 홍보하며 해당 문화도시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크게 기여한 대구 성악 콩쿠르가 있습니다. 대구 성악 콩쿠르는 1983년 전국 성악 경연대회로 출범하여 1987년까지 5년간 대통령상을 수여한 근위 있는 음악 콩쿠르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대구 성악 콩쿠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참가자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최정상의 성악 콩쿠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악 콩쿠르 역대 수상자 역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회 대상을 수여한 현 한양대학교 오성영 교수는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 콩쿠르 1위, 독일 스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문화분자 대중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제3회 대상을 수여한 전 서울시대학교 정기용 교수 역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 콩쿠르 2위 및 라트라비 아트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으며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강형종 교수 7회 대상, 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양준명 교수 11회 우수, 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음악대학 홍혜란 교수 15회 대상,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이동환 교수 17회 우수 등 대구 성악 콩쿠르 입상자들은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중심에서 완성한 활동
포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성악 콩쿠르를 시작으로 전세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1대 대상 김정훈, 제33회 대상 김일현, 제36회 대상 이태원, 제37회 대상 정민성, 제38회 대상 김도영 등 전 세계를 중심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 성악 콩쿠르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큰 역할을 담당한과 동시에 우리나라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역할과 대구의 예술적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40주년이 된 올해를 기점으로 국제음악 콩쿠르로 승격하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 대구 성악 콩쿠르이 국제음악 콩쿠르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음악협회가 함께 노력하여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에 가입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도시의 사명으로서 국제음악창의도시로서의 일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 문화도시들은 하나같이 국제음악 콩쿠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며 우리나라 대표 공연도시인 대구 일상을 위해 국제음악 콩쿠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혁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5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대구시와 대구 시민들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에서 나온 뜻깊은 고견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님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례를 선포합니다.